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바마 케어 시행 이후에 LA 카운티 일대 대형 병원들이 더욱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응급실 이용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를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타임즈는 카운티 내 75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오바마 케어 시행 이후 올해 첫 3개월 동안 응급실 이용률이 1년 전보다 1.7%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소폭 늘었지만 지난 3년과 비교해 증가 속도는 줄어든 결과입니다. 실제 카운티 병원 응급실 이용률은 지난해 3%, 2011년과 12년은 각각 5%씩 증가했습니다. 여러 환경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증가는 오바마 케어 시행 이후 사실상 이용률이 감소한 결과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시행 이후 병원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포화 불균형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에 반대되는 결과지만 아직 결론은 시기상조입니다. 여전히 오바마 케어의 찬성과 반대 논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료업계 쪽은 오바마 케어 수혜자들이 대거 병원을 찾으면 수급과 공급 불균형으로 자칫 의료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의료진들이 몰려드는 환자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오바마 케어 찬성자들은 그동안 치료를 받지 못했던 무보험자들이 오바마 케어로 혜택을 받으며 생긴 일시적 현상일 뿐 시간이 지나면 정상을 회복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보험 전문가들은 오바마 케어 플랜에 응급실 비용이 상대적으로 과다 책정돼 있는 것도 신규 수혜자들이 응급실 대신 일반 병원을 찾는 이유라고 분석하고 향후 혜택 분야에 대한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할리우드 진출을 꿈꾸는 한인들의 가교 역할을 해왔던 할리우드 멘토 세미나가 올해는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진을 초청했습니다. 이로써 영화는 물론이고 애니메이션 업계까지 멘토링이 확대됩니다. 한편 LA 한국문화원이 한인 공연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작품 공모에 들어갑니다. 이외에 한인사회 문화계 소식을 노승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헐리우드 리메이크 버전 프로듀서인 로이 이 씨. 아카데미상 수상작에도 프로듀서로 참여해 이미 헐리우드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올해 로이 씨가 선택한 작품은 더 레고 무비, 바로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헐리우드 애니메이션 산업에 종사하는 현장 제작진의 생생한 증언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애니메이션 분야에는 한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을 것이고 또 앞으로 가능성도 있고 또 재능 있는 분들도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멘토 세미나가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A 한국문화원이 아리 프로젝트 2015 공연작품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공연 문화의 우수성을 미국 사회에 알리고 현지 공연 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기획된 아리 프로젝트. 이미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소개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채택된 공연은 공연장 제공 혜택을 받으며 홍보비도 함께 지원받게 됩니다. 좀 더 신진이라든가 새로운 역량 있는 젊은 분들이 좀 더 많은 다양한 장르에서 다양한 작품을 좀 더 다양하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이 아리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7년 만에 LA에서 한국 뮤지컬 공연이 열립니다. 대형 뮤지컬은 아니지만 한국 창작 뮤지컬의 중심인 대학로에서 탄생한 공연으로 LA 공연 문화에 다양함을 더하게 됩니다. 대학로 열정 있는 배우들이 직접 만들고 좋은 연출가들이 이제 많이 붙으셔서 관객들이랑 바로 가까운 곳에서 이제 소통을 하게 되니까 배우들의 더 이렇게 진지한 표정도 볼 수 있고, 좀 더 몰입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공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공연 장르의 다양성으로 인해 LA 한인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 문화는 더욱 풍성해져 갑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비무장 상태에서 경찰의 총에 무참히 살해된 흑인 청년의 사건이 터진 뒤에 경찰관들의 몸에 카메라를 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각 지방정부들은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경찰의 몸에 붙이는 이른바 바디캠을 서둘러 마련하거나 추가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향은 캘리포니아 중소도시들과 뉴욕, 텍사스, 그리고 마이애미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정부들은 이미 관련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콘도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콘도를 매입한 구매자와 정부 하우징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한 렌트 세입자 간에 건물주가 차별을 두어서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법정 소송으로도 비화될 조짐입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맨하탄의 한 고급 콘도미니엄. 이 건물에는 콘도를 구매한 입주자와 정부의 하우징 프로그램을 통해 이 콘도의 렌트를 사는 주민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렌트를 사는 세입자들이 이 콘도의 건물주가 콘도 시설을 이용하는데 콘도 구매자와 세입자들 사이에 차별을 둔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세입자들은 출입문부터 건물 내 공동구역에 있는 셀스장 등의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세입자들은 지역 정치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New York City is a city where everyone mixes together. And this is a statement that no, you have to be separated by class, by caste system, by the amount of money in the bank. 하지만 구매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콘도 구매자들은 매월 $1,000가량의 관리비를 지불하고 그 금액으로 도어맨의 봉급도 지불하는데 관리비를 내지 않고 보조를 받는 세입자가 같은 시설을 똑같이 이용한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입니다. What people don't understand is the doorman and the amenities are paid for by common charges, and people in the subsidized housing don't pay common charges. 하지만 출입문을 각기 달리하는 푸어 도어로 불리는 이 상황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주장입니다. Completely separate and completely different building. The zoning resolution can be changed so that this kind of setup is not legal. 논란이 거세질 경우 이 문제는 결국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제니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이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는 예정대로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글로벌 중앙은행장들 모임인 잭슨홀 미팅에서 옐런 의장은 여전히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실업률이 지난해보다 1%포인트 이상 떨어진 6.2%를 기록해 고용 상황이 좋아 보이지만 장기 실업자가 많고 저임금 시간제 근로자는 통계에 반영도 안 됐다는 겁니다. 예상보다 고용시장 회복세가 빠르면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는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거꾸로 개선세가 주춤하면 현재 제로 수준 금리가 꽤 길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지난 2008년 말부터 6년째 기준금리를 0%에 가깝게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옐런 의장은 지난해 12월 시작된 양적 완화 축소는 예정대로 오는 10월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통화 정책에 간단한 처방법이 없는 게 고민이라고 했는데 금리 인상 적기를 둘러싼 연준 내부의 갈등을 암시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최근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중국 전투기가 위협 비행으로 미국 해군 초계기와 충돌을 할 뻔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이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지난 19일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정찰 비행 중이던 미 해군 소속 대잠 초계기 P-8A 포세이돈에 중국 전투기가 접근했습니다. 전투기는 무기 장착을 과시하려는 듯 초계기 근처 7에서 10m까지 근접해 바닥 부분을 초계기 정면으로 향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두 비행기가 너무 가까워 위험한 상황이었다면서 위협 비행을 한 중국 측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registered our strong concerns to the Chinese about the unsafe and unprofessional intercept, which posed a risk to the safety and the well-being of the aircrew and was inconsistent with customary international law. 백악관도 이를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It's obviously a deeply concerning provocation, and we've communicated directly to the Chinese government our objection to this type of action. 이에 앞서 지난 10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선 남중국해에서 도발 행위를 중단하자는 미국 측 제안에 대해 중국은 주권 수호를 위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남중국해에선 지난해 12월 미중 군함이 충돌 위기를 모면했는가 하면 2001년에는 미군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충돌하는 등
미중 간의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도 고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백악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해온 시드니 사일러 담당관이 국무부로 자리를 옮기는 등 미국 정부의 한반도 담당 관리들이 대거 교체됩니다. 성김 주한대사는 후임자의 부임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으로 귀환해서 다음 달부터 국무부 부차관보로 일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이강덕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시드니 사일러 한반도 담당관은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미국 측 실무자입니다. 시드니 사일러 담당관이 이달 중에 백악관을 떠나 국무부로 자리를 옮깁니다. In none of this do we see any indication that North Korea is interested in denuclearization talks at this time. 국무부로 자리를 옮기면 대북한 특사 등 그린 데이비스 특별대표의 역할을 상당 부분 떠맡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임 백악관 한반도 담당관에는 국무부 정보 분석관으로 일해온 앨리슨 후커가 임명돼 부임 대기 중입니다. 성김 주한 미국 대사는 후임 대사의 인준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달 중순까지 미국에 돌아와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후임인 리퍼트 주한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의회 인준 절차는 다음 달 8일부터 19일 사이에 진행되지 않을 경우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됩니다. 주한 미 대사가 당분간 대리체제로 유지될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미 국무부에서는 북한 문제 분석 전문가인 존 메릴 분석관도 며칠 전 은퇴해 싱크탱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미국 정부 내 한반도 담당자들의 대거 이동은 미국 정부의 새로운 전략 마련이 중간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